새벽 5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태우건설 본사 빌딩은 고요했습니다. 50층 높이의 이 건물은 마치 태우건설의 50년 역사를 한 층씩 쌓아 올린 듯 했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태우건설의 수장, 강태우 회장이었습니다. 강태우는 창립 50주년 행사를 앞둔 이 특별한 날 누구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67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등은 여전히 곧았습니다. 평소라면 비서와 임원들의 영접을 받았겠지만 오늘만큼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회장님, 정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조용히 들어가고 싶네.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강태우는 아직 불이 환하게 켜지지 않은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50년 전 단 3명의 직원으로 시작했던 자신의 회사가 이제는 국내 최대 건설그룹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쌓아온 모든 성과가 오늘 하루 축하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로비 한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태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죠. 청소부 한 명이 유난히 꼿꼿한 자세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의 뒷모습이었어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강태우였지만 그 여성의 뒷모습에서 묘한 낯섦과 동시에 이상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봤던 사람 같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강태우는 무의식적으로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강태우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또렷한 눈빛, 약간 수척한 듯 하면서도 강인함이 느껴지는 표정,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청소부 여성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름표에는 오명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에 오래 근무하셨나요? 강태우가 물었습니다. 오명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3년 됐습니다. 단 3마디. 그러나 그 목소리에서도 강태우는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무엇보다 그 여성의 눈빛이 마치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일이라 조금 일찍 왔습니다. 수고하세요. 강태우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오명자가 그의 뒤에서 다가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흰색 휴지 한 장이었어요. 강태우는 의아함을 느끼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휴지를 펼치자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쓰인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당신은 40년 전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십니까? 강태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무릎이 휘청거렸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오명자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등을 돌려 다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진실, 이 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아니 의도적으로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강태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꽉 쥐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자랑스럽게 맞이하려던 그의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대신 오래도록 그를 괴롭혀온 죄책감이 그를 덮쳤어요. 대체 누구시길래? 강태우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떨렸습니다. 강태우는 휴지 쪽지를 쥔 채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듯 창백했고 평소에 자신만만한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었죠. 넓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회장실에 들어선 그는
문을 잠그고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강태우는 중얼거렸어요. 강태우의 손에는 여전히 그 휴지 쪽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어요. 당신은 40년 전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십니까?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듯한 이 질문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강태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 위스키 병을 꺼냈어요. 이른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것은 그의 습관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한 모금을 들이켜자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 통증마저도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부족했죠. 회장님, 오전 회의 준비가 됐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들이지 말게. 중요한 일이 생겼네. 그는 컴퓨터를 켜고 회사 내부 자료실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오명자를 입력했어요. 잠시 후 화면에는 검색 결과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강태우는 이번에는 청소용역 회사의 직원 명단을 확인했지만 그곳에도 오명자란 이름은 찾을 수 없었어요. 대체 어떻게 이곳에? 강태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른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40년 전 사고, 수많은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강태우는 한참을 스크롤에 내려가다 특정 파일에서 멈췄죠. 강남타워 붕괴사고 마이너스 내부 보고서 기밀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그는 파일을 열었어요. 스캔된 낡은 문서에는 사고 당시의 상황이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건설 중이던 15층 높이의 오피스 건물이 갑자기 붕괴했다는 내용이었죠. 사망자 12명, 부상자 37명, 차가운 숫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강태우는 희생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그 중에 이명호라는 이름과 함께 오명자 배우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준호 아들 사망라는 이름도 있었죠. 오명자, 강태우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급하게 또 다른 검색을 시도했어요. 오명자, 이명호 가족. 이번에는 더 오래된 내부 메모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당시 태우건설 법무팀에서 작성한 문건이었죠. 내용인즉슨 사고 피해자 가족 중 이명호의 아내인 오명자가 남편의 사망 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된 메모는 강태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피해자 가족 오명자에게 합의금 제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필요, 강태우 현장 소장 지시에 따른 철근 물량 축소권은 절대 외부 유출 금지. 강태우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갑자기 모두 그의 손으로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희생시킨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 같았죠. 40년 전 그는 젊고 야망에 찬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공기를 단축하고 원가를 절감하라는 본사의 압박 속에서 그는 철근 물량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위험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모험은 1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사고 이후 태우건설은 부실 시공이 아닌 설계, 오류와 예상치 못한 집안 침하가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강태우는 그 거짓말에 동참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거짓말은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강태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오명자에 대한 추가 검색을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외부 검색 엔진을 이용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는 10년 전 기사를 찾아냈죠. 태우장학재단, 고 이명호 씨 딸 이미라 씨에게 대학 장학금 전달이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태우장학재단이 사회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 사진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이미라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장학 증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나이든 여성, 바로 오명자였죠. 강태우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는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자신이 세운 장학재단이 자신의 잘못으로 아버지를 잃은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회장님, 중역회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인터폰으로 다시 비서의 목소리가. 강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네. 잠시 후에 가겠네. 그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태우건설 창립 5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그의 성공 스토리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강태우의 마음속에는 이제 축하가 아닌 무거운 죄책감만이 자리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그는 로비에서 다시 오명자를 찾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녀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죠. 왜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났을까? 중역회의는 시종일관 축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은 돌아가며 회사의 성장과 강태우 회장의 리더십을 치켜세웠고, 마케팅팀에서 준비한 50년 성장사 영상은 참석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어요. 그러나 강태우의 머릿속은 온통 오명자와 40년 전 사고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부회장의 권유에 강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준비된 연설을 거침없이 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는 단상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100여 명의 임원들이 그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 강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우건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내려다보았지만 갑자기 그 말들이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그는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일이 있어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행사는 부회장이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강태우의 뒤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에게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오명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경비실에 물어봐야겠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경비실로 향하던 강태우는 한쪽 구석에서 청소용품을 정리하는 오명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강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명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과 함께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느껴졌죠. 따라오세요.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건물 뒤편 작은 정원으로 향했어요. 이른 아침이라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오명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일기장 같은 것을 꺼냈어요. 제 남편이 남긴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겉표지에는 이명호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고 전날 쓴 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현장 소장이 철근을 더 줄이라고 했다. 나는 이미 위험하다고 3번이나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는다. 내일 아침 소장을 찾아가 직접 말하려고 한다. 안전을 무시하는 건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미라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아빠가 옳은 일을 했다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강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오명자를 바라보았어요. 어쩌다 여기서 일하게 되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오명자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3년 전부터예요. 딸 미라가 취직하고 나서 제가 할 일이 필요했죠. 그런데 우연히 태우건설에서 청소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를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강태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오명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은 길어요. 처음 10년은 당신을 증오했습니다. 다음 10년은 그 증오가 저를 갉아먹는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 다음 10년은 용서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 10년은 그냥 살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낡고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였습니다. 이건 남편이 그날 아침 몰래 녹음한 거예요. 당신과의 대화였죠. 강태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명호가 그의 사무실로 찾아와 철근 물량 축소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일, 그리고 자신이 그를 무시하고 쫓아냈던 일까지 들어보시겠어요? 오명자가 물었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명자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테이프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장님,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철근 물량이 설계의 70%밖에 안 들어갔어요. 젊은 이명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젊은 강태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현장의 책임자는 나야.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넌 내일부로 해고야. 알았어? 꺼져. 강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이명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오늘 저녁에 본사에 직접 보고해야겠어. 하지만 그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물은 무너졌고 이명호는 그 속에서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오명자가 녹음기를 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왜 이제서야 저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강태우가 물었습니다. 오명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실 이 테이프는 사고 직후에 남편의 유품에서 발견했어요. 그때 당신을 고발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어린 딸을 혼자 키워야 했고 태우건설에서 제공한 합의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뭇잎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딸 미라가 태우장학재단의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강태우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알았습니다. 세상은 참 이상하죠. 오명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제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딸에게 미래를 선물했으니까요. 그녀는 테이프를 강태우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가지세요. 어떻게 하실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강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명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건 당신이 정하실 일이에요. 저는 단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40년 동안 이 테이프를 갖고 있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가려 했지만 강태우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왜 하필 오늘 창립 50주년 행사날 저에게 이걸 주시는 겁니까? 오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 딸 미라가 어제 처자일을 낳았습니다. 제 손주죠.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새 생명이 태어난 날 오래된 상처도 끝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녀는 다시 한번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당신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우 회장님. 오명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강태우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테이프가 쥐어져 있었고 마음속에는 40년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손에 든 녹음 테이프를 바라보며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 따스함은 그의 차가운 마음속까지는 닿지 못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비서의 전화벨 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웠습니다. 회장님, 기념 행사가 곧 시작됩니다. 어디 계신지. 강태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본관 대강당에서는 5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강태우 회장의 이름을 부르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러나 강태우는 강당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내 방송실로 걸음을 옮겼죠. 회장님? 방송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강태우는 조용히 말했어요. 전 회사에 방송을 해야겠네. 지금 바로.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우는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우건설 임직원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사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의 창립 50주년을 맞아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강당에 모인 임직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스피커를 바라보았어요.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죠. 50년 전 저는 젊은 토목기사로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공을 향한 열정과 야망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죠. 그리고 지난 50년간 우리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그 성공의 이면에는 제가 오랫동안 숨겨온 부끄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사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의 귀가 회장의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40년 전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이던 강남타워 붕괴 사고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12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그 비극적인 사고는. 강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사고는 집안 치마나 설계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린 잘못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철근 물량을 줄이라는 지시, 그것이 건물 붕괴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대강당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진들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송실로 향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테이프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고 당일 아침 현장에서 일하던 이명호라는 직원이 저에게 안전 문제를 경고했던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의 경고를 무시했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강태우는 녹음기를 마이크 앞에 가져다 대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40년 전의 대화가 전 회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이명호의 간절한 경고와 젊은 강태우의 거친 무시, 모든 것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났죠. 녹음이 끝나자 회사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방송실 문이 열리며 여러 임원들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부회장이 격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방송을 중단하세요. 그러나 강태우는 고개를 젓고 마이크에 다시 입을 가져갔어요. 이명호 씨는 그날 저에게 경고한 후 불행히도 건물 붕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내 오명자 씨와 어린 딸 미라를 남겨두고 떠났죠.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위에 태우건설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부회장은 기술자에게 방송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강태우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아니요, 부회장,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그는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40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오명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우리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이 녹음 테이프를 건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원했죠. 강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저는 50년 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를. 오명자 씨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었지만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진정한 인간성을 잃었습니다. 방송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법무팀장과 몇몇 이사들이 더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영향이. 법무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웃음을 지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40년간 두려움 속에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는 마이크에 다시 입을 가져갔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는 태우건설 회장직에서 사퇴함을 공식 발표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재산의 70%를 출연하여 이명호 기념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건설 현장 안전과 유가족 지원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또한 강남타워 붕괴 사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적절한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강태우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방송실에 모인 임원들은 할 말을 잃은 채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충격, 분노, 그리고 일부는 존경의 빛마저 보였습니다. 부회장, 남은 행사는 잘 부탁하네. 강태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 가봐야 할 사람이 있어. 강태우는 방송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가 내려가는 동안 사내에는 여전히 충격의 물결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일부 오래된 직원들은 강남타워 사고를 기억하고 있었고 젊은 직원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강태우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오명자를 찾고 있었어요. 마침내 구석진 복도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강태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사내 방송을 들었는지 오명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강태우를 바라보았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강태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태우건설의 창립자이자 회장, 건설업계의 거장이라 불리던 그가 청소부 앞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40년이 너무 늦었습니다. 강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의 상실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오명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강태우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회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오랫동안 무릎 꿇고 살아왔으니까요. 강태우의 고백 방송이 있던 날 오후 태우건설 본사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임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충격적인 회장의 고백에 대해 이야기했고 주식시장에서는 태우건설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건설업계 거장의 충격적 자백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한편 강태우와 오명자는 본사 구내식당 한쪽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커피잔만 놓여 있을 뿐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오명자가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강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사실 제가 녹음 테이프를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사퇴까지 할 줄은 오명자 씨도 예상 못하셨죠? 오명자는 작게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테이프를 건네줄 때 어떤 반응을 기대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 짐을 내려놓고 싶었을 뿐이었죠. 강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딩 숲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50년간 그가 바라본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강태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더 많은 성공을, 더 큰 부를 쌓으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구덩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명자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한때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저 자신처럼
상처 입은 한 인간으로만 보였습니다. 당신의 딸, 미라 씨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강태우가 물었어요. 오명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첫 아이를 낳았다고 말씀드렸죠? 손자예요.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희망, 강태우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참 좋은 이름이네요. 그때 법무팀장이 급하게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회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강태우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겠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어. 회사가 받는 타격은 최소화하도록 해주게. 법무팀장은 잠시 오명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물러갔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실 건가요? 오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마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되겠죠. 40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는 지났을 테지만 그동안의 증거인멸이나 은폐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의 감옥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명자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내일 당신의 딸과 손자를 만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오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오후에 미라가 아이와 함께 제 집에 옵니다. 그때 오세요. 다음 날 오후 강태우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과 아기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평소라면 비서가 모든 것을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그가 직접 선물을 골랐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오명자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미라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명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태우건설 강태우 회장님이셔. 너희 아버지. 알아요. 미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어요. 강태우는 미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서도. 미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바깥은 춥습니다. 작고 소박한 거실에서 강태우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정성스럽게 놓인 작은 화분들, 그리고 소박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가구들. 그가 평생 추구한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곳에는 그의 거대한 저택에는 없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미라가 아기를 안고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희망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어제 태어났어요. 강태우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작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그 작은 생명체에게서 그는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안녕, 희망아. 그가 속삭였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일기를 읽었어요.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쓰셨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어제 하신 일이 바로 그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강태우는 감정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년간 건설 현장에서 굵은 목소리로 명령하던 그가 이제는 젊은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강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계획 중인 재단에 대해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세 사람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웃으며 4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함께 건너갔어요. 작은 아파트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그들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창가에 기댄 강태우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오명자는 문득 자신의 남편 이명호를 떠올렸어요. 당신이 원했던 건 이런 모습이었겠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강태우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미라는 그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강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미라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회장님과 아버지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라고 하네요. 강태우는 봉투를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도 더 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가장자리에 젊은 강태우와 이명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어요. 이 사진 기억납니다. 강태우가 속삭였습니다. 첫 현장을 무사히 완공했을 때였죠. 그때만 해도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그들은 단지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었을 뿐이었어요. 언제부터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그가 버린 것은 단지 양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가셔도 돼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복사본이 있으니까요. 강태우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이 희망이가 자라면 제가 한 일을 알려주실 건가요? 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것을 알려줄 거예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모두요. 그래야 희망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강태우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 분명했지만 처음으로 그는 두려움 없이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태우건설 본사 건물은 여전히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강태우의 고백 이후 회사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주가는 반토막 났고 대형 프로젝트들은 줄줄이 취소되었으며 검찰의 수사는 회사 곳곳을 파헤쳤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태우건설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태우의 솔직한 고백이 대중에게 일종의 신뢰를 주었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더불어 그가 설립한 이명우 안전재단은 건설업계의 안전 문화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초여름 아침, 오명자는 여전히 태우건설 본사 건물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공개된 후에도 이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일은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라는 그녀의 말에 누구도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오명자가 50층 복도를 닫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더 이상 회장이 아닌 강태우였어요. 그는 이제 평범한 회사원처럼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여전히 그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오명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강태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재단 일이 많아서요. 미라와 희망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잘 지내요. 희망이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안이 난장판이 되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1년 전 그들의 만남이 얼마나 다른 분위기였는지를 생각하면 이 장면은 거의 기적과도 같았어요. 오늘 점심 같이 하실래요? 강태우가 물었습니다.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미라가 어제 만들어준 김치찌개예요. 오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1시간 후에 옥상에서 만나요. 강태우는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이명우 안전재단은 태우건설 본사 건물 내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의 강한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재단은 작았지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 교육, 피해자 가족 지원, 안전법규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었죠. 강태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강태우가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태우건설 사장이었던 김 부회장이었죠. 강 이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 부회장이 말했어요. 정부와 대형 시공사들이 모두 이명우 안전서약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모든 건설 현장에 안전감독관이 의무적으로 배치될 겁니다. 강태우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고맙습니다. 부회장. 전화를 끊고 강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현장에 선명한 노란색의 안전 우선 배너가 걸려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이명호 안전서약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강태우는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 후 그는 도시락을 들고 옥상으로 향했어요. 옥상 정원에는 오명자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펼쳤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오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지난주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에요. 그리고 사회봉사 800시간. 오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그 정도면 네, 예상보다는 가벼운 처벌이었죠. 강태우가 동의했어요. 검사도 제가 자수한 점과 피해자 지원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그들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강태우는 문득 이 도시의 많은 건물들이 자신의 회사가 지은 것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성공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가끔은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명호 씨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오명자는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0층에서 내린 그들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유리창에 비친 모습은 겉으로는 전직 회장과 청소부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잘못과 용서, 상처와 치유, 그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두 영혼이었죠. 오명자 씨, 강태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정말로 저를 용서하셨나요? 오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이죠. 저도 여전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는 증오가 제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완벽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꿈을 꿔요. 오명자가 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꿈이에요. 그는 항상 웃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들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표정을 보면 이제는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강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할 것입니다. 강태우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있었고 오명자는 여전히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갈라졌어요. 강태우는 재단 사무실로, 오명자는 청소도구를 가지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그들은 다시 이 복도에서 만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제 그들의 삶은 영원히 얽혀버렸습니다. 40년의 세월, 그 아픔과 후회와 용서의 여정을 통해 그들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순한 구도를 넘어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강태우가 사무실 문을 열기 전 그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멀어져가는 오명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어딘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어요. 바로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요. 그의 말은 긴 복도에 울려 퍼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마침내 진심으로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노란 모자를 쓴 아이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이명우 안전교육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배너 옆에는 나이 든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강태우와 오명자였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강태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놀면서도 배우니까요. 안전의 중요성을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주는 건 좋은 생각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특별히 한 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6살이 된 희망이었어요. 그는 친구들과 함께 안전모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빛나던지 마치 진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희망이가 갑자기 두 사람을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강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비록 피로 이어진 할아버지는 아니었지만 희망이에게 강태우는 분명한 할아버지였어요. 이제 미라와 그녀의 가족은 강태우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안전 규칙 다 외웠어요. 희망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얼마나 잘 외웠는지 할아버지한테 들려주겠니? 강태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희망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안전은 모두의 책임이에요. 위험해 보이면 꼭 어른에게 알려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강태우와 오명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이의 마지막 말에 두 사람의 눈에 동시에 눈물이 고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라. 40년의 고통 끝에 그들이 배운 교훈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가와 강태우에게 말했어요. 이사장님,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실 시간입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크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모여 앉았어요. 그 작은 얼굴들을 바라보며 강태우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건물을 세우는데 열중했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의 안전과 가치관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한 용감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명우라고 해요. 강태우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오명자는 조용히 교정 한쪽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서 있었습니다. 이명우 안전의 날이라고 새겨진 기념비였죠. 오명자는 손을 뻗어 기념비에 새겨진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있나요, 여보? 그녀가 속삭였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마침내 들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자 희망이도 잘 크고 있고요. 바람이 불어와 오명자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남편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이제 그녀의 가슴에는 더 이상 무거운 돌덩이가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행사가 끝나고 강태우와 오명자 그리고 미라의 가족은 함께 식사를